오늘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국방, 정보, 수사, 치안의 붕괴, 기무사, 국정원, 검찰, 경찰, 국내 안보기관 4개 축 또는 뭐 4개 버팀목이라죠. 전면 붕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게 국방, 정보, 수사, 치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은 누가 맡고 있냐? 국방은 아무래도 이제 기무사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기무사가 물론 국방부가 있습니다만 정보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기무사가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무사의 개편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름조차도 과거에는 원래 이게 보안사령부라고 부르다가 또 기무사령부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국방안보 뭐 지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좀 생소한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도 바뀌면서 그 기존의 기무사가 가지고 있던 그 업무들도 지금 대폭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개편을 하기 이전에 좀 뭔가 해외에 있는 유수 정보 기관들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앙정보국이라 말하는 CIA가 있고 또 연방수사국 FBI가 있고 영국은 MI5, MI6, 그다음에 프랑스는 DGSI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해외 유럽이라든지 서방권 국가들의 정보부라는 것은 사실상 그 권력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랄까요, 좀 수사권,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수집권이라든지 이런 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뭐 견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국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은 이 정보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 근거 법이 거의 하나인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내셔널 시큐리티 론가 해가지고 이제 전체 이런 안보법, 뭐 치안법 같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은 이 MI5, 그러니까 내부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MI5와 국외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MI6가 거의 동등하게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경찰, 그 예하에 있는 경찰조차도 그 경찰의 그 공권력을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MI5가 어떠한 테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범죄자들을 지금 색출을 한다 할 때 경찰력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차단을 해라.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거리 반경 얼마까지를 차단을 하는 이런 작업을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MI5가 오히려 상위 기구로서 경찰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이 MI5라든지 MI6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뭐 제임스 본드 이런 영화를 많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정보부, 영국 정보부는 거의 뭐 이게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힘이 이제 외국인 추방권이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디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자기네들 내부 치안에 무언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 또는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그만 심증이라든지 증거가 확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MI5가 가서 추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추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뭐 법적 문제라든지 뭐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들의 안보에 영향을 줄 거라는 그게 있으면 영국은 그걸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그 영국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외국인을 바로바로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럽권 국가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봤을 때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국은 한마디로 안보 앞에 치안이고 뭐고 뭡니까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거 없다. 안보가 먼저지 어떻게 안보보다 인권이 먼저 올 수 있냐 이런 개념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뭐 무슨 걸핏하면 알 권리 뭐 걸핏하면 인권 운운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러한 법적인 근거도 지금 제대로 마련이 된 게 없고 매번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소위 말해 정권의 개다 뭐 이런 형태의 지금 비아냥이나 비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참작하고 그런 걸 참고해서 국내에서도 개편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CIA나 FBI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이제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치 커미티라 해가지고 처치 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명의 의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의원의 그 위원이 이제 일종의 청문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 이제 나왔던 내용들은 CIA, FBI를 비롯한 모든 미국 정보 기관들이 무분별한 대국민 사찰, 무분별한 도감청들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건이 유출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거의 대국민적 분노가 이제 정보부를 향해서 이제 잣대가 이제 드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과도기를 거친 이후부터는 정확한 이 법을 새로 이제 개편을 쫙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파이자라고 말하는 이게 영장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라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서 영장이라는 표현밖에는 가장 근접하게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상 그 워런트라고 하는 영장과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일종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득해가지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상당히 특수한 영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새롭게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또는 미국인 중에서도 이게 범죄와 연루가 됐다거나 테러 또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 특수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고 이 한마디로 그 제대로 된 안보,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인권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영장을 통해서 인권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고 조사를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절차가 짜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매번 지금 현재 특히 이 정권에서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개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대국민 사찰이니 감찰을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아냥을 하면서 이제 반드시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킨 거는 이건 정말로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켰고 그 중에서도 국정원이 제1주적으로 삼고 있는 대북 파트를 완전히 지금 축소시키고 그 대부분의 능력을 경찰로 이양을 시킨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은 이미 이석기라는 인물이 2013년에 지금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물며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정보위원회에 소속이 된 경우는 국정원으로부터 심지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언제든지 이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 국회의원으로 위장된 간첩들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으로부터 곧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이 지리적으로 주적이라는 북한이 바로 앞에 있다는 특수성을 깔고 이 모든 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서 뭐가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CIA 같은 경우는 CIA 국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는 따로 갑니다. 이 국장의 임기가 최대 10년까지가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사례가 누가 있냐면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미국 이 힙합이라든지 이런 랩의 음악에도 가사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국장의 그 영향력이 지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보 정권 그리고 보수 정권 모두에서 CIA 국장으로 역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조지 W 부시 밑에서도 일했고 빌 클린턴 밑에서도 일했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느 정권에 편중된 형태의 정보부의 수장으로서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정권과 관계없이 정보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마디로 정권의 개로 전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있었던 게 지난번 그 코미 국장이라고 하는 FBI 국장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법정에서 하도록 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부가 항상 정권의 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절차와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상태도 아닌 와중에
왜 하필 이 정권 아래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기무사 같은 경우도 어떤 개편을 거쳤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쭉 내려가시면 이제 기무사까지 나옵니다. 쭉 내려가시면. 그리고 요 사진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 프랑스의 국회의원이에요. 프랑스의 그 브누아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국회의원인데 북한을 위해서 일하다가 프랑스 정보 당국인 DGSI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지금 체포가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프랑스판 이석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심지어 프랑스 국회의원마저도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아주 경계심 높은 상태로 이러한 그 간첩 색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기무사로 가면은 지금 기무사 개편에 있어서 지금 현 정권이 기무사 개편의 빌미로 삼은 게 무엇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내려보시면 지금 이 문건이 있어요. 지금 이번 정권에서 뭘 찾아냈냐면 좀 더 내려주세요. 대비 계획 세부 자료라는 문건을 파헤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령 선포를 하기 위한 뭔가 대국민 사찰과 감찰 그리고 도감청 등을 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자료가 이거다라고 지금 현 정권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건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무사는 정말로 위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무사는 이러한 대국민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정권의 개가 되는 듯한 모양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전면적 개편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현 정권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은 이 문건을 실제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문건 안에 그 어디에도 도청, 감청 또는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내용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단어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사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준비하는 절차 또는 그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정도의 문건이에요. 왜냐면은 계엄령이라는 게 어느 정권에서 매번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뭐 예를 들면 기상청이 무슨 기상 발표하듯이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계엄령이라는 건 상당히 특수성을 동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법적 절차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 이걸 항시 인지하고 있는 문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무사가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무사가 이 문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령에서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무사가 관할 부서로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준비 과정을 관할 부서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 대피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이 지진 대피 매뉴얼을 갖고 있는 그 관할 부처는 어디냐? 뭐 국토부라든지 행안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부처가 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 부처에게 이제 곧 있으면 지진이 날 거로 예상이 되니까 확인을 하라, 또 준비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배포를 합니다.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엄령을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무사가 이걸 준비를 했다가 관계 부처에 전달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건 어디에서도 뭐 대국민 사찰을 한다거나 뭐 민간인 사찰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찰 또는 감청, 도청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문건의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문건을 보고서는 마치 기무사가 도감청을 했다 또는 뭐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했다 뭐 미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거를 과대망상적으로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CIA의 개편의 그 근거가 됐던 처치 커미디라고 하는 그 처치위원회에서는 당시 청문회에서는 실제 문건이 나왔어요. 그 문건 안에 뭐가 있냐면 미국 정보부가 도청, 감청, 심지어는 편지 안에 내용이 뭐 있는지 열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블랙백 잡이라 해가지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한마디로 까만 봉투로 된 이런 까만 베개 그 가방 안에다가 뭐든지 상관없이 컴퓨터고 뭐고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나열이 된 문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실질적인 도청이나 감청을 했다라는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유출이 돼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비 계획 이 세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마치 뭐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호도를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놀래가지고 기무사가 그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런 더러운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개편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개편을 그 계제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 문건을 가지고서만 지금 뭐 개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내려보시면 이 내용 안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를 개편을 하면서 원래는 육사 출신들이 이 기무사의 사령관을 맡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봉규 TV의 방송에도 나오시는 그 허평한 사령관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이게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그 뭡니까 학군 23기 남영신 장군을 이제 임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이 기무사가 독자적인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정권 안에서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개편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혀 관계없는 학군 출신을 갖다가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또 공군 출신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하면서 기무사는 지금 현재 이 뭡니까 원래는 이 방첩 이런 것들을 수사를 적법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군사 정보가 기밀이 북한으로 유출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명백히 까야 되는데 그런 걸 추적하는 기능이 지금 거의 지금 대폭 축소가 됐고, 지금 하는 내용,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군의 범죄 수사, 군 관련 정보 수집 및 보안 업무 요런 정도의 바운더리만, 요 정도의 업무 범위만 이제부터 개편된 기무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 안보 지원사는 그 분야에만 국한되게 이제 임무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안고 빠진 찐빵이고 완전 그 기능이 없는 상태로 간 겁니다. 햄버거 패티 없는 햄버거처럼 됐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원래 기존에 했던 이런 대공 방첩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진 상태라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더군다나 지금 현 정권이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작년에 지금 주야장천 쏘아제꼈던 10번 이상 쏘아제꼈던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단거리 미사일도 그 미사일의 움직임이 마지막 그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이라 해서 갑자기 내려가다가 솟구치는 이상한 이 회피 기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특수 기동이에요. 근데 그 기동의 모양과 움직임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무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현직 국방 관계자, 전직 예비역 장군 분들도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 현무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된 거 아닌가? 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누가 수사합니까? 기무사가 해야 됩니다. 이 수사는 기무사가 맡아서 해야 되고 기무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개편하고 나서 제대로 할까요? 지금 여기 지금 바뀐 이 범위에서 보면은 군의 범죄 수사, 군 관련 정보 수집 및 보안 업무라고 하는데 이 보안 업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그 설명도 없고, 군의 범죄 수사인데 무슨 범죄 수사인지, 정보를 탈취한 거를 수사하겠다는 건지, 무슨 범죄를 말하는 겁니까? 성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무슨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런 걸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뭘 수사하겠다는 건지 명백한 그 가이드라인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이 미사일이 우리 현무 미사일과 거의 쌍둥이급 미사일인데, 이런 미사일의 정보 유출을 수사를 해야 되고, 이미 2018년이나 2016년에 그 있었던 국방 정보가 북한으로 탈취됐다는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탈취당했다는 그런 관련 내용들을 수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탈취를 당했던 보안 업체를 2018년에 다시 재선정한 게 이번 국방부입니다. 그럼 그 재선정의 배우가 누군지를 추적하는 게 기무사여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무사의 개편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 다음 이제 국정원 개편으로 가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국정원 개편도 처음에 이 초창기 시작이 원래 KCIA라고 해가지고 미국 CIA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CIA가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거의 미국의 그 정보기관과 데칼코마니 정도로 닮은 형태 걸로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은 이
이 조사나 이런 수사에 있어서 또 이런 정보 수집에 있어서 주적이 누굽니까? 당시 러시아였어요.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KCIA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불렀던 중앙정보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보국을 국내 이 국정원을 자꾸만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 국정원이라는 이름도 지금 김대중 정권 때 바꾼 것이고 계속 손을 대면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정보라고 하는 대북 휴민트 자원도 점점 없어지는 지금 상태로 바뀌고 있고 지금 이번에 개편하는 것도 뭐 이름도 바꾼답니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뭐라 바꾸냐면은 이 이름을 뭐 해외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살린다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래요. 원래 국정원은 NIS라 해서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인데 여기 들어보시면 예, 이건데 이것도 지금 바꿔가지고 인터내셔널 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서비스로 바꾼다는데 이렇게 되면 IS가 돼버려요. 이게 뭡니까? 제일 유명한 지금 그 IS 수장 죽였죠? 그 IS 그 뭡니까? 알카에다의 대부분의 그 나쁜 악당들이 들어가 있는 그 정말 파렴치한 그 테러 집단의 이름이 IS입니다. 그 플레임이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름이 바뀐다는 게 지금 이 국정원이 할 짓이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지금 개편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지금 이 이름은 지금 다시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이미 지금 여기서 중대한 게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의 핵심 수사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전부 다 어디로 옮깁니까? 경찰로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무슨 대공수사를 해봤습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나요? 경찰 안에도 정보 파트가 있는데 정보 파트 안에서 이 북한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이탈리아 이 조리 자격증이 있는 이탈리아 요리사가 갑자기 보고를 손질을 해서 보고회를 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요리사가 보고회를 뜰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독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형태로 간 거고 마치 소방서의 임무를 우체국에 맡긴 꼴이다. 지금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이고 국정원의 이런 대북 수사 같은 경우도 경찰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경찰 안에 휴민트랑 테킨트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자산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테킨트 자산이라는 거는 ISR이라고 하는 뭡니까? 감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감시, 정보, 정찰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 자산이라든지 뭐 백두라든지 금강 이런 자산이 있다거나 또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슨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경찰 항공기가 북한 근처로 날아가 가지고 도청을 합니까? 감청을 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북한 휴민트로서 북한에 북파 이걸 보내는 공작원이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혀 대북 정보를 수집한 적도 없고 수집한 정보를 가져와서 분석할 능력도 없는 이런 조직이 경찰인데 경찰은 말 그대로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해본 적도 없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소방서의 기능을 우체국에 맡긴 꼴이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진을 내려보시면 그래서 제가 보고를 갔다는 거죠. 내려놓고 이제 경찰로 가겠습니다. 자, 경찰 개편을 보겠어요. 경찰은 뭡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경찰 정보국 안에도 원래 1과부터 4과까지가 있어요. 여기도 원래는 그 기획 및 신원 조회, 뭐 정책 정보, 정재계 및 노동계 정보, 뭐 종교계 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서 안에 어디 대공 파트가 있습니까? 대북 파트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파트 안에서 지금 이 국정원이 이양시킨 대공 수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찰도 지금 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양받은 이 대공 수사에 대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찰의 이 정보과도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거에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지금 현재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한다고 칩시다. 뭐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찰이 잘한다고 했을 때 경찰이 그러면 공정한 기구가 지금 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공정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지금 현재 전직 경찰 뭡니까? 청장 출신들 지금 나온 것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뭡니까? 대전 쪽 경찰 수장도 있죠. 지금 어디 수장 전부 지금 어디로 출마합니까?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죠. 제가 지금 다 찾아놨는데 자,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 전부 지금 어디로 출마합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서 이번 지금 4.15 그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조직에서 한 명이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어디 출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거 이런 정치권으로 가는 것 자체가 공정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치권과 이게 완전히 유착이 됐다고 보여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직 경찰의 수장들이 지금 이 정치권에 나서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지금 이 정권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한 공정입니까? 이 정말 공정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에서 지금 대공수사를 맡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치안 자체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편. 자, 지금 이 검찰 개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검찰 안에 쌍두마차라고 하는 공안부가 있고 또 특수부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경쟁을 하면서 모종의 라이벌이면서도 서로 윈윈을 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수사권을 유지하는 데에 앞장섰던 조직이 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 안에서 이 공안과도 공안 1과, 2과, 3과가 있었는데 이 1, 2, 3과도 지금 현재 개편을 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공안 1과가 어디입니까? 이게 감첩 색출에 가장 앞장섰던 그 부서인데 이 공안 1과도 지금 현재 이런 간첩 잡는 기능을 지금 약화시키고, 원래는 공안 1과가 검찰이 국정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 2000년대 이 국내외에서 암약했던 간첩들을 색출했어요. 대표적으로 송두율 있지 않습니까? 송두율 뭐 사회학자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상한 행적들,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또 김누구 교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교수들이 북한의 그 뭡니까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북한 사상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송두율도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검찰과 국정원이 함께 추적을 하고 체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공안 1과나 이런 공안 부서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완전히 지금 다른 부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조차도 수사권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간첩을 색출할 수 있는 기능이 무더기로 지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검찰도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 있죠. 지금 이 공수처 가지고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삼권 분립이라는 국내 이 대한민국이자 또 자유민주주의 권한에서 삼권 분립의 견제 조직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대통령 직속기구 같은 공수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일본의 그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이런 교수분들도 그렇고 해외 석학들도 전부 다 이런 공수처는 본 적이 없는 조직을 왜 만드냐? 이거는 지금 중국의 공안, 독일의 옛날 나치가 하던 게슈타포, 그 다음에 소련이 했던 그 NKVD, KG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 공수처인데 왜 이런 걸 만드냐? 이게 공수처니 기소권과 수사권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기구를 대통령을 수사합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는 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부터 털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국회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뭐 검찰의 기능을 뭐 분할해야 되고 검찰이 너무 막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수처 문제도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안부서 지금 거의 개편과 폐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지금 검찰의 수사권도 지금 완전히 폐지되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짚어드리면 기무사, 국방부, 그 다음에 국정원, 정보부, 그 다음에 검찰, 수사부, 그 다음에 치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4개의 안보 버팀목, 대한민국의 안보의 버팀목 4개 축이 지금 이번 정권 안에 지금 다 무너졌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미 이거에 대한 개편을 다 마쳤다는 작업을 대통령한테 지금 다 보고를 한 상태죠. 관련 기사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그 공수처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면, 지금 현재 국내 공수처가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게 싱가포르의 CPIB라 해서 부패 방지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조차도 제가 거기에 그 수석검사장이라고 하는 발라 레디 씨를 2014년에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야, 이분은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데 사진은 없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더니만 본인이 지금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명백히 말을 했고, 이 싱가포르의 그 부패 방지처는 그냥 그 기소권이 없다.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삼권 분립과 견제 장치가 다 있는데 대한민국 공수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전직 KGB 정보원, KGB 요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유리 베즈메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방으로 망명을 하고 나서, 캐나다로 망명을 하고 나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명언을 한마디 읊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밑으로 내려보시면, 예, 여기 자, 뭐라 이렇게 합니다. 쓸만한 멍청이들은 좌익들로서 이들은 구소련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혹은 무언가에 이념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망상에 심취한 최악의 적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KGB의 교관들은 나에게 절대로 이 좌익분자들과 엮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친 KGB 그 교관들이 이 지금 암약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좌익분자들한테 엮이지 마라. 이 아주 최악의 적들이니까. 교관은 나에게 정치적 청려 같은 몹쓸 놈들이기에 더 높은 목표를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 좌익분자들은 오로지 국가를 흔들기 위해 이용될 뿐이다. 일례로 미국의 좌익 세력을 보라. 이 교수들이며 시민단체장들 말이다. 이들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 전복의 도구일 뿐이다. 국가 전복을 달성하면 이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좀 올리면 망상에 젖어 막스 및 레니니즘을 보며 그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이들이 공격받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들은 지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란 착각을 한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일은 절대 없다. 당연히 이들은 한 줄로 벽 앞에 세워진 뒤 총살을 당할 뿐이다. 한마디로 닭 쫓던 게 바라본다 하죠. 한마디로 임무가 끝나고 나면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고 나면 죽습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KGB의 요원이었던 사람이 서방으로 망명을 한 뒤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좌익 세력들에게 추종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마치 나중에 적화 통일이 되고 나면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죠. 그리고 한 줄로 세워진 채로 벽에서 총살을 당한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새겨 들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